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6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립품을 생성하기 위해서 교재 첨부 파일을 먼저 다운을 받겠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을 해서 첨부 파일 다운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 압축 파일이 다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접속하셔서 다운을 받으셔도 돼요. 다운받은 파일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자료 압축을 풀면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규격품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폴더에는 이러한 규격품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규격품이 없는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있는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조립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규격품 미포함 폴더 더블 클릭, 그리고 첫 번째 연습도면 1번 경첩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조립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벤터 실행하고 새 문서, 그리고 조립품.iam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조립품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운받은 폴더에 파일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의 형태로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품에서 각 부품들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조립 도구 모음에서 배치, 첫 번째 배치입니다. 배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해당 부품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폴더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폴더를 열어서 이 부품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삽입을 하는 부품은 고정이 됩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불러오는 부품은 움직임이 없는 고정이 되는 부품을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3번 베이스 부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올게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3번 베이스 부품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의 형태를 잘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는 IPT 파일, 부품을 의미를 하고, 이 위쪽에 조립품, 3개의 박스가 쌓여져 있는 이 아이콘은 IAM, 조립품의 아이콘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폴더를 열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1번 경첩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품은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부품을 의미를 하고, 앞쪽 모양이 없는 부품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부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품들 왼쪽에는 검은색 원과 흰색 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검은색 원은 완벽하게 구속이 된 부품을 의미를 하고, 흰색 원은 구속이 되지 않는 부품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조립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눌러서 부품을 불러오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첩과 이렇게 부품을 여러 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한 이후에 이 3개의 부품을 동시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부품 중 랜덤으로 하나의 부품이 고정이 돼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품을 고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고, 그래서 조립품을 불러올 때에는 움직임이 없는 고정을 시킬 부품을 하나만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럼 베이스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들 이렇게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뷰큐브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지만,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는 게 더욱 쉽게 작업 화면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 다음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에 각 부품들이 꽉 차게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럼 구성 요소 작성이라는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드래그. 네, 그럼 각 부품들을 왼쪽 버튼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이동을 시킬 때에는 조립하기 좋은 이런 위치로 배치를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싱이라는 부품은 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조립이 되죠. 그러면 이 부품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부싱 부품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컨트롤 V, 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서 붙여넣기의 그 지점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 복사본 하나만 남겨 놓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베이스, 부싱, 가장 아래쪽에 또 부싱, 경첩핀, 너트, 경첩이 삽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부품들의 이 정렬 위치 또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교재 19페이지.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야 돼요. 조립 도구 모음에 있는 구속 조건 클릭. 그러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메이트라는 유형은 점, 선, 면을 일치를 시키는 기능이고, 각도, 선 또는 면의 각도를 적용을 하는 기능, 그리고 접선은 면, 원통, 구를 접하도록 하는 기능, 삽입은 구멍과 축을 조립하는 기능, 그리고 대칭은 잘 사용은 안 합니다. 그 다음 선택, 점, 선, 면 이러한 요소들을 선택을 하는 기능, 그리고 솔루션은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고,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내가 어떠한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띄우는 거리값을 입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메이트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마우스 커서가 배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라는 뜻이고, 마우스 커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초록색 부품의 이쪽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면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마우스 커서가 흰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요소를 보게 되면 배경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빨간색이라면 어떠한 요소도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회색 부품의 이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마우스 커서가 흰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격 띄우기, 이 거리값을 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면과 이 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간격 띄우기 거리값을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면과 이 면 사이의 거리가 10만큼 띄워지게 됩니다. 저희는 면과 면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거리값을 0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솔루션,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킬 때 방향을 뒤집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방향이 맞는 거겠죠. 여기에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경첩 왼쪽에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적용했던 구속 조건, 메이트 구속 조건이 종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이트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면과 면을 일치를 시켰는데요. 이 메이트, 오른쪽 버튼, 그리고 나머지 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경첩의 메이트 구속 조건, 그리고 부싱의 메이트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었고, 그 오른쪽에는 번호가 있죠. 메이트 1번, 메이트 1번. 이 두 개의 부품이 메이트라는 유형으로 면과 면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속 조건의 아이콘만 봐도 면과 면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가운데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켜 볼게요. 구속 조건 클릭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이트, 그리고 첫 번째 선택 요소는 이 초록색 부품의 중심 축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원의 모서리 선으로 갖다 댔을 때 초록색 점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초록색 점은 중심점을 의미를 합니다. 중심점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 1.3선이 표시가 됐을 때 클릭을 하셔야지만 중심축이 선택이 돼요. 이 옆에 면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중심축 클릭. 첫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회색 부품의 이 원통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중심축이 선택이 되어 클릭. 네, 조립이 잘 되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관계 편집을 누르시고 이 솔루션을 반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조립이 잘 되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메이트 1번, 면과 면을 일치를 시켰고, 메이트 2번,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과 이 부품은 완벽하게 우리가 사전에 구상했던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구속 조건을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속 조건, 이쪽 면 선택을 하고 Shift 마우스 휠 드래그를 해서 이 회색 부품의 이쪽 면을 일치를 시켜 볼게요. 이쪽 면 선택, 이쪽 면 선택.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서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면과 이 면은 당연히 일치를 시킬 수가 없겠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오류가 나죠. 그러면은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습 초반에는 이 조립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구속 조건 왼쪽에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게 돼요. 구속 조건에 오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이 오류가 있는 구속 조건을 분석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오류가 발생한 구속 조건을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회색 부품과 이 초록색 부품을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과 이 면을 일치를 시키고 이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면과 면, 축과 축을 한 번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구속 조건은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유형,
네 번째 삽입을 선택을 할게요. 면과 면, 축과 축을 한 번에 조립을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는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 회색 부품의 이 면과 초록색 부품의 이 면을 일치를 시킬 거죠. 그럼 이 면의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겠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 다음 두 번째 요소.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네, 여기겠죠. 여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삽입,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못 조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 조건, 삽입,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경첩의 삽입 1번, 오른쪽 버튼 나머지 반, 면과 면, 축과 축을 한 번에 삽입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품들이 투명 상태로 바뀌고 하나의 부품만 이렇게 진하게 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복귀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품을 여는 기능이 실행이 되어 무시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복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여기 가운데로 쏙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품의 간격, 그리고 이 부품의 간격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도구 모음에서 측정 클릭을 하고 이 초록색 부품의 이 바깥면 클릭, Shift 마우스 휠 드래그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초록색 부품의 이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값을 확인을 해 볼게요. 선택한 면과 면까지의 거리가 73mm입니다. 이 바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면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측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거리가 73. 그 다음 이 하늘색 부품의 이 내부의 면과 면. 이 사이의 거리는 75. 그러면 이 부품이 쏙 들어왔을 때 이 거리가 73이고 이 거리가 75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쏙 조립을 한다면 2mm의 거리가 간격이 남겠죠. 그렇다면 이 사이의 거리 1mm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 1mm를 간격을 띄워주게 되면 이 부품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조립품에는 3개의 작업 평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품을 클릭을 해서 플러스 기호를 누르고 이 부품에 있는 작업 평면도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부품에도 마찬가지로 작업 평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첩이라는 부품의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 정면도, 그리고 이 베이스라는 부품의 작업 평면, 정면도, 이 베이스의 정면도와 경첩의 정면도를 서로 일치를 시켜준다면 가운데로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립, 구속 조건, 첫 번째 베이스의 정면도, 그리고 두 번째 요소 경첩의 정면도 클릭.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글자가 제대로 보여지도록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의 우측 면도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경첩의 정면도 그리고 베이스의 정면도, 방금 면과 면을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면상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작업 평면과 작업 평면을 일치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플러시라는 이름으로 구속 조건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플러시 이 구속 조건을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구속 조건, 그리고 이 면과 그리고 이 면을 일치를 시킬게요. 그러면 이 면과 면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의 거리는 간격이 2mm가 되겠죠. 우리는 거리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 면과 면의 거리를 1mm를 띄우게 되면 여기 1mm, 여기 1mm가 띄워져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격 띄우기 값을 입력을 해서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컨트롤 Z를 누를게요. 면과 면이 일치가 됐습니다. 구속 조건. 이번에는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켜볼게요. 이 원통의 옆면을 선택을 해서 중심 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하늘색 부품의 이 원통의 옆면 클릭, 그리고 확인.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글자가 올바르게 조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조립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베이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구속 조건을 삭제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베이스 1번은 면과 면 그리고 축과 축 구속 조건에 의해서 각 부품이 조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첩 핀을 이 구멍으로 쏙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과 면,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구속 조건 클릭을 하고 이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한 이 안쪽 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쪽 면 클릭하고 그리고 이 볼트의 바깥쪽 면 클릭,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구속 조건 이 창이 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구속 조건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면과 면을 선택을 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적용. 마지막으로 삽입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쪽 모서리,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그 다음에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겠습니다. 확인.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면과 면, 축과 축을 한꺼번에 조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구속 조건, 이번에는 이 면과 이 면에 기울기를 줄 거예요. 두 번째 유형, 각도. 그 다음 솔루션에서 첫 번째 지정 각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요소를 선택을 해서 두 요소의 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이 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각도값 3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30. 그러면 선택한 면과 면의 각도를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관계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조립품에 적용이 된 구속 조건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속 조건, 지금 이 면과 이 면은 각도 구속 조건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조립을 다 한 이후에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관계 폴더에 있는 구속 조건들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처럼 어떠한 구속 조건 하나에 이렇게 느낌표,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조립품을 이용을 해서 분해품을 만들고 도면을 만들게 되면 그 모든 분해품과 도면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립품에는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류가 발생을 한 구속 조건은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딜리트 키. 조립품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디스켓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또는 컨트롤 S키를 누르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었던 교재 첨부 자료 폴더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규격품 미포함 폴더를 사용을 했었죠. 헷갈리시면 규격품 포함이라는 이 폴더 그냥 지우셔도 돼요. 딜리트 키.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이죠. 이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경첩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파일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나중에 수많은 파일들이 저장이 됐을 때 파일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저장. 전부의 확인.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이 X 표시를 눌러서 조립품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확인을 해 볼게요. 연습도면 1번 경첩 폴더에는 5개의 IPT 파일, 부품 파일, 그리고 방금 저장을 했던 조립품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립품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간섭을 분석을 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교재 1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실습을 통해서 이 경첩 조립품을 만드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그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될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그 시간은 다 계속 단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시면 이 조립품 생성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 조립품의 난이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조립품을 만드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